네, 야당 출입 기자님들 톡방에 지금 저희들이 만든 국정감사 11대 거짓말이라는 파일이 전달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파일에 입각해서 1번에 있는 초과이익 환수 삭제 문제,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김은혜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또 11번에 있는 백현동 개발 관련된 위증, 이것도 또 우리 김은혜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말씀 주셨습니다. 10번의 변호사비 대납 문제, 시비 발행 문제, 이 문제는 또 윤창현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고요. 그러면 2번부터 9번까지 8개의 추가적인 의혹이 남는데, 사실 이 부분은 그동안에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진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익환수 5,503억 원의 진실은 이게 왜 위증이냐 하는 것을 5가지 논점으로 저희가 자료에 넣어놨습니다. 말씀을 드려보면 공원, 주차장, 터널 이런 거는 환수하는 돈이 아니라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개발 비용에 불과하다는 걸 저희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나머지 1,822억 임대부지를 판 A10 부지를 판 1,822억인데 이건 공익환수가 아니라 오히려 서민의 주거를 착취한 것입니다. 임대아파트를 지으라 한 걸 짓지 않고 땅을 팔아서 1,822억을 가져오고 그중에 1,000억 원은 재난지원금으로 이미 썼다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는 게 훨씬 더 나았던 일이라는 내용이고요. 3번은 공원개발 이제 1공단 신흥 프로퍼티하고 소송을 붙어가지고 무려 300억 가까운 돈을 패소를 해서 다시 또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과연 이익 환수이냐, 300억 물어주면서. 그 다음에 5,503억이라는 돈 자체가 상당히 부풀려져 있는 것입니다. 공원 조성비로 2,561억 원, 그쪽입니다만 2,561억 원을 환수했다고 하는데 실제 공원 조성안이 이만큼 들었는지 꼼꼼한 체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군인공제에 물어준 땅값은 1,400억에 불과하고 건설비, 공원 조성비는 200억, 많아야 300억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는 제보가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터널 조성비는 이재명 지사는 600억을 환수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건 사실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실제로 들은 돈을 확인을 해서 밝혀놨습니다. 그게 271억 7천만 원 밖에는 안 들었다. 이걸 확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즉 터널 비용에서 보듯이 다른 비용들도 많이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세 번째 이슈는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다. 11쪽부터 나와 있는 건데요.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지 이거 돈 버는 거 야단칠 일 아니다. 이런 주장을 행안위 국토위에서 계속 지금 말씀하셨고 페이스북에도 썼고 Q&A도 했고 여러 번 했습니다. 위증입니다. 왜 그러냐. 저희가 5가지 팩트 체크를 했는데 본인이 선거 공보에서는 경기도지사 선거 공보에서는 이 사업은 100% 90 내지 100% 성공이 확정된 것이다. 이렇게 본인이 또 얘기한 게 있고요. 당시 부동산원에서 발표한 주택가격지수를 보면은 상당히 주택이 좋아지고 있는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2014년 말에 국회에서 부동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2015년부터는 경기가 좋을 걸로 최경환 장관이 통과시켰기 때문에 예상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3개 컨소시엄이 참가했는데 3개 컨소시엄 모두 이 사업은 아주 우수하고 대기 수요도 풍부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을 3개 컨소시엄 모두 일치해서 사업 대비 수입률이 24%까지 난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성남시 자체 분석도 있었습니다. 성남시 자체 분석도 BC 분석이 1.03으로 종합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을 하고 있었고 2015년 초에 성남시에 미분양 주택 물량이 9가구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 지금 또 밝혀져 있으면 미분양이 그 정도로 적을 정도로 성남시는 실패하기 어려운 사업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 세 번째 부동산 경기고 네 번째가 이제 유동규에 관한 부분인데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라고 제가 질의했을 때 분명히 답변을 했고 사면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가 측근이라는 사실은 무려 너무 많아서 지금 9가지가 적혀 있는데 차차 좀 읽어봐 주시고요. 경기관공사 사장, 석사 논문에서 감사 표시, 공직선거법 재판에 가서 유동규가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것들, 스스로 넘버1 이재명, 넘버2 정진상, 넘버3 유동규라고 얘기를 하고 다녔다는 사실들, 그 다음에 남욱이 제출한 녹음 파일에서도 이재명이 재선되면 유동규가 성남도시공사 사장을 한다, 이렇게 남욱의 파일에 나오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의 트위터에도 금한령의 방패를 뚫은 이재명, 유동규 투트랙으로 성공했다, 뭐 이런 걸 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해외 출장도 자주 갔던 걸로 나와 있고, 유동규 그 국토위 우리 김은혜 의원님 질의할 때 보면, 이종배 의원님 질인가요? 그 이혼 문제가 있었고 집안에 문제가 있었고 당시 체포당할 당시에 자살을 하려고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한 번도 보도된 적도 없고 도대체 측근이 아니면 이런 내밀한 사정을 어떻게 이 지사가 알았겠느냐 하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제 9가지 쟁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재명이 최종 설계자인데 본인이 또 처음에는 설계자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큰 틀에서 설계는 했는데 세세한 부분은 민간업자들이 다 한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도망가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최소 10번 이상 대장동 땅 관련해서 결재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재명 지사 경기도지사 선거 공보에 분명히 결재 한 번에 5,503억 원을 번 사연이 있고, 특정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돌아갔다, 이렇게 지금 써놨습니다. 저 자료에 공범을 복사해서 붙여놨는데 본인이 결재해서 했다고 해놓고 또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정의당 의원 질의에도 최종 책임자는 내가 맞다, 100% 안수 못한 거는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답을 했는데, 최종 설계자가 본인이 맞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다가 지금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좀 속도를 낼까요? 국감의 중요한 자료 다 제출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자료는 제출을 안 해서 우리 이영호 의원이 질의했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사회 안건은 전부 지사한테 성남시장,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에게 보고가 됐는데 딱 초과이익 환수와 관련된 문건만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제출하지 않았는지 그 부분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이제 정민용 변호사가 자기가 직접 들어가서 보고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몇 건은 줬는데 그 공문을 진짜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료를 다 안 냈는데 딱 공문서만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된 자료들, 진짜 중요한 자료들은 다 빠져서 저희가 오늘 이 지사가 사퇴하고 나면 성남시와 경기도에 다시 한번 내일 일제히 자료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사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반대, 이거는 우리 국민의힘에서 반대해서 자기들이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허위 발언입니다. 저희가 자료에 충분히 팩트 체크를 해놨는데 보시면은 사실 처음에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운동을 이재명 지사가 시장 되기 전에 분당 도시환경 지키기 운동본부 준비위원장 맡으면서 개발하면 안 된다, 그대로 놔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성남시장 출마할 때는 민영개발, 즉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개발해 주겠다고 해서 그 주민들, 이호근 주민들 회장이 있는데 그분이 증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전부 달라들어서 선거운동을 해줬다. 즉 처음에는 개발하지 말자, 두 번째는 민영개발하겠다 해놓고 시장이 되고 나더니 이제 민관 합동개발을 하겠다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이 바뀌고 있는데, 그 화천대유가 대장동 게이트 설계할 수 있게 만든 건 사실 민주당입니다. 왜냐하면 그 법인 도시개발법 국회에 통과될 때 대표 발의한 사람이 법안소위위원장이었던 민주당의 최규성 의원이었고, 공동 발의자가 강창일, 노영민, 백재현, 유선호, 박기춘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이 법을 개정해서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었고요. 이 법 이후에 성남시에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만드는 기본이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 법을 바꿔서 시작된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은 당시에 민간합동개발만 이렇게 자기 고집했고, 새누리당이 공공개발을 반대해서 할 수 없이 민간합동개발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팩트체크를 해보시면 이 당시에 전반기에는 성남시의회 구성이 한나라당이 더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3명이 더 많았지만은
일기 때 이 초선 때 전반기에만 그랬습니다. 근데 하반기로 가면서 3명의 의원이 우리 당에서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남아있다가 최후에 민주당으로 들어가는데 최윤길 전 의장 포함해서 3명입니다. 그때 넘어간 이후, 즉 2013년 이후에는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래서 법안 조례 통과도 2013년 2월 28일 날 민주당 주도로 조례를 통과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게 의회 의석 구성을 봐도 우리 당이 방해를 해서 못했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동형개발의 의지가 있었다면 LH 또는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손을 잡고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인데 의도적으로 LH와 경기도시공사를 배제하고 그 안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자 공영개발 즉 성남도시개발공사 혼자 하고 싶은데 이걸 반대하니 민관이 합동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사이의 대안이 뭐냐 LH라든지 경기도시공사와 손을 잡고 공공개발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는데 민간 합동이라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이 9번의 대장동 게이트가 우리 곽상도 의원 건 때문에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재명 지사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돈 받은 50억 이거에 비해서 민간인들이 먹은 돈 8,500억입니다. 규모로 보나 제가 폭로한 6명의 그 50억 약속 클럽에 들어있는 사람의 면면을 보나 우리 당과 관련된 사람은 곽상도 의원 1명이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 당과 관련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 쪽을 이라고 하는데 이건 유동규 본부장이 구속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측근에 대한 비리라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고 아까 우리 김은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진상, 장성철 경기연구원 본장 이 측근들이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죠. 이게 정식으로 청약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 남은 분, 저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분을 미계약분 이걸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구한테 뇌물이 갔습니까? 어느 쪽이 더 크게 갔습니까? 이한성 천화동의 1호 대표, 이거 이화영 부지사와 평화부지사와 각 측근이죠. 보좌관 출신이죠. 이분도 대장동 아파트 또 갖고 있죠. 자, 선대위원장을 지냈던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 이분도 대장동 아파트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물이 어느 쪽으로 더 많이 갔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들고 최윤길 의장, 화천대유 부회장 연봉 1억, 수십억 대 성과급 받았고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 설립안 시의회 통과 강행 처리될 때 의장이었습니다. 자, 어느 쪽이 정말 게이트의 측근이었는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이 지금 말씀드린 11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위정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법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유상범 법률자문위원장께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